미디어텍의 CPU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니까 네. 미디어텍 CPU가 올라갈 것이다. 성능이. 그다음에서 엔비디아의 뭐 모바일 영향력이 향상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뉴스는 나왔어요. 네네. 딱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K벤치 최지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하나 찍어요, 지금. 네. 공지사항 하나랑 최근 뉴스 하나를 이렇게 전달드릴 거예요. 공지사항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5월 말 6월 초가 될 텐데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저희 이제 PC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제 아닌 일이 있어요. 맞아요. 축제이자 일이죠. 네. 그래도 컴퓨텍스입니다. 대만 컴퓨텍스가 5월 30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네, 코로나로 못 6월 열린 3일인가요? 까지 이제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이 안 열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 저희도 다 갑니다. 그래서 네, 갑니다. 네, 최재현 기자님 가시고요. 저도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담당 편집 PD도 갑니다. 이 업로드 일정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제가 컴퓨텍스를 가는 이유는 저희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왔던 게 대만의 IT 산업과 메인보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대만 IT 산업과 메인보드 산업의 최첨단을 볼 수 있는 곳이 컴퓨텍스거든요. 컴퓨텍스를 다녀오고 나서 실제로 대만의 메인보드 산업과 그 PC 산업, 그 다음에 이 IT 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컴퓨텍스를 직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리려면 10년 만에 가요. 자, 2011년 12년 그때 가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텍스 가라 그러면은 최지영 기자님 좋아요, 싫어요? 저는 좀 이제 좀 지겨워요. 안 좋아해요. 네. 가라 그러면. 처음이나 좋았지. 네.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좋아요. 네, 비행기도 타고. 네, 외국 나가니까. 네, 외국 나가니까 좋은데 이게 똑같은 거를 계속 가면 좀 지겨워요. 그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무 더워요. 맞아요. 지금 엄청 더울 거예요. 덥고 습하고요. 네, 맞아요. 다녀와서 컴퓨텍스 관련된 그 컴퓨텍스를 통해서 이제 대만의 IT 산업과 메인보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컴퓨텍스를 다녀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최신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컴퓨텍스도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래도 한 3, 4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3, 4주 동안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3, 4주 동안의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미리 땡겨서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말씀을 잠깐 살짝 드리고 그리고 저희 원래 정기 예정 편성대로 다음 편에는 이제 정기 예정 편성이 나가고요. 그 다음번에는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편집 PD도 나갈 거기 때문에 이 편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좀 편집이 조금 심심할 거예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어느 정도 한 3주 분량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만 붙이고 가급적이면 편집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제가 담당 PD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3주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원래 하던 편집대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뉴스는 이제 CPU 쪽 얘기고요. 그 인텔이 올해 내놓을 다음 세대 CPU가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라고 저희가 많이 예상했는데 또 아니게 됐어요. 그게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메테오 레이크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텔이 14세대든 13세대든 로드맵을 이걸 할 거야라고 하고 뒤집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뉴스는 4월 초부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정입니다. 예, 확정된 걸 제가 루머에서 확인해서 이제 확정으로 넘어간 예, 거죠. 지난번에 인텔 관련된 적자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팻겔싱어가 상반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반기에 메테오 리크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라고 얘기하셨죠. 일단 틀렸어요. 이번엔 예상 빗나갔습니다. 항상 맞진 않다.
어쨌든 메테오레이크는 아니니까. 네. 그럼 왜 메테오레이크가 아니고 랩터레이크 리프레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부분? 그게 복잡한 한 두세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텔도 힘들다. 아니요. 그러면요? 새 플랫폼이 나오면, 그러니까 CPU가 새로 바뀌면 네. 새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그럼 플랫폼이 바뀌어요. 아, 그쵸. 메인보드가 바뀌어야 되고. 메인보드가 바뀌어요. 소켓이 바뀌어야 되고. 소켓이 바뀌죠. 지금 난리죠. 메인보드 그쵸. 가격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서 보드를 또 바꾸겠다고요? 그쵸. 소비자들한테 강요하긴 좀 부담스러울 그러면 수 지금 있죠. 790이 3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89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890이 그럼 얼마란 얘기예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진짜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플랫폼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네. 플랫폼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계속 생산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적은 품목의 수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걔가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거가 하나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확정된 거는 790p가 그대로 갑니다. 예, 8 시리즈 안 나와요. 메인보드는 그대로 간다? 예, 안 나와요. 그거 제가 유통사에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790p가 앞으로도 계속 메인스트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랩터레이크 리프레시가 23년 8월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8월 뭐 9월 이런 식으로. 8월, 9월에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직 790p 나오기 1년도 안 돼요. 그쵸. 1년도 안 됐죠. 1년, 왜냐하면 790p가 11월, 12월에 저 나왔으니까. 작년 11월, 12월. 그럼 1년도 안 돼서 보드가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러네요. A620 가격 보셨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인텔 H810 가격은 어떻겠어요? 보급형인데 엄청 비싸. 이 상황에서, 네. 이 경기 불황 상황에서 그거를 사라고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면 코스트 단가를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기존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메테오레이크가 나오긴 나와요. 노트북은 메테오레이크로 나오고 네. 데스크탑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먼저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단 어쨌든 아크 기술이 적용된 아크 GPU가 들어간. 아크가 적용된 노트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노트북이 더 급해요? 데스크탑이 더 급해요? 노트북이 당연히 노트북이 더 급하죠. 급하죠. 네. 그러니까 노트북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데스크탑에서는 현재 시장 구도상 효용성이 떨어져요. 아, CPU 성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GPU 성능은 확 올린 원칩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환호하겠죠. 그쵸. 제가 맨날 원칙 얘기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현재 대부분 메인스트림 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메인스트림 시장은 그래픽카드는 3060으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CPU 성능 높은 거 나와라. 그쵸. 가 어쨌든 메인스트림이에요. 월드와이드 메인스트림은 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깠다 가면은 AMD에 밀려요. 그쵸. 저번에 한번 밀릴 뻔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거기서 만약에 AMD한테 헤게모니를 뺏겨버리면 그러면은 인텔은 점유율이 또 와장창.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랩터레이크 리프레시에 CPU 성능 향상에 집중한 GPU보다는 네. 여전히 GPU도 약간 향상된 그 문법을 그대로 따라간 제품이 될 것이다. 근데 CPU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개선이 된 게 확실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네, 저도 루머 보니까 클럭 향상이 많이 된다고.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네. 일단은, 그러니까 12세대나 13세대보다 구매 메리트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쵸, 그쵸. 그 정도 성능은 나오는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애초에 이야기한 원칩에 아크가 들어간 원칩에 대한 것들은 또 1년 미뤄지게 됐다. 네. 노트북에서 나오는 건 조금 기대가 되긴 하네요. 엔비디아 GPU를 빼고 아크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리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 이걸로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어. 엔트리용. 그 다음에 그 맥북처럼 1cm, 2cm의 아주 얇은데 전력 소모도 덜하고 근데 게임도 할 수 있고 게임도 FHD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네. 아니면 약간 옵션 타입하면 돌아가는 네. 그 정도 성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데스크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대감이 확 오르겠네요. 확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일단은 메테오레이크가 노트북으로만 나와도요. 인텔이 원하는 효과는 얻어요.
네. 그쵸, 원하는 그쵸. 효과는 얻게 네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쵸. 니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것만 팔 네, 거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팔 거야. 너 이제 M1 맥북 뺏긴 거 내가 다 뺏어올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AMD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PC 업계나 거기에서도 일반 PC 업계에도 메시지를 줄 거죠. 얘가 이 정도가 성능이 되면 그럼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럼 데스크탑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 메테오 레이크에 탑재된 노트북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걔의 GPU 성능이 얼마큼 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겠죠. 그쵸, 그쵸.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뭐 PC 시장도 데스크탑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이다가 대충 그걸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제조사들이 거기 또 아크가 들어가니까 그 아크의 성능과 드라이버 문제가 다 얽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앞으로 그러면은 아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전반적인 이 현재 PC 생태계에 메테오리크 노트북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건 확실해요. 네, 파급력이 있을 것 네, 같긴 있을 하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은 저희가 나오면 한번 어차피 실용 기자님 당연 리뷰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하고 나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 편성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엔비디아 관련 얘기예요. 엔비디아랑 미디어텍이 다시 이제 같이 함께 협업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CPU에다가 이제 GPU가 이제 엔비디아 GPU가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편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3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쨌든 저희가 3편 올리기 한 며칠 전에 그쵸. 며칠 전도 아니에요. 12시간 전에 반나절 전에. 네, 반나절 전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 얘기는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 얘기를 좀 넣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저번에 이야기한 엔비디아의 PC 그래픽 카드 시장이나 서버 AI 시장에 관련돼서 영향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미디어텍의 CPU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니까 네. 미디어텍 CPU가 올라갈 것이다. 성능이. 그다음에서 엔비디아의 뭐 모바일 영향력이 향상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뉴스는 나왔어요. 네네. 딱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엔비디아가 미디어텍에 GPU를 줄까요? 엔비디아? 잘 모르겠어. 그냥 예전에도 한번 엔비디아가 모바일 GPU, 닌텐도 스위치 GPU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줘 그걸 갑자기? 뭐 하려고? 이제 와서? 그걸 왜 미디어텍에 GPU를 주고 해? 영향력을 가하려면 지가 직접 해야지. 그쵸. 근데 직접 하고 말아먹었잖아. 그렇긴 했죠. 그게 테그라잖아요. 네, 그게 테그라죠. 네. 테그라 별명이 뭐죠? 테그라 별명이 테구라. 그래서. 자기도 암칩 만들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왜 하냐, 이거. 미디어텍에 그걸 왜 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좀 보는 거죠. 네네. 어떤 부분은 그냥 이것도 저 내피셜이에요. 네. 내피셜이 원래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도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GPU를 줬잖아. CPU 내나 이건가? 그거지 않겠어요? 그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CPU 내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CPU 내놔. 엔비디아 정도 되는 데가 미디어텍이라고 해가지고 얘기 받을 거는 CPU 설계나 뭐 CPU 관련 기술이나 뭐 이런 거 같. 그거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해요. 그쵸. 네. 같이 합작하면서.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원칙 얘기를 계속 했잖아. 암 이런 원칙 얘기를. 암 하려다가 또 빠그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긴급 편성을 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자기네 거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자기네 거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GPU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것을 엔비디아 테그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암 CPU의 기본적인 방향이 테그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기존의 다른 회사가 만드는 암 계열하고 뭔가 살짝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네.
근데 그 핀트가 어긋난 것 때문에 엔비디아 테그라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 핀트가 어긋난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미디어텍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흡수하고 자기가 가진 장점을 결합해서 서버 원칩에서 쓰겠지. 그럴 수 그리고 그거를 서버 원칩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기술을 소화하면 다른 분야로도 자기 GPU를 넣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ARM CPU에 GPU가 들어간 원칩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모바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동차 그쵸. 쪽. 네네. 그러니까 그쪽도 전기를 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자동차 모바일 산업이나 아니면 뭐 정말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 콘솔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콘솔하고도 할 수 있어요. 콘솔을 견제하는 용으로도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재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삼성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에 대응되는 기술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방면으로 쓰는 데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현재 가지고 있는 ARM CPU가 서버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데스크탑이나 일반적인 현재 모바일 기구에 쓰고 있는 ARM CPU의 포인트하고는 좀 살짝 어긋나 있는 제품. 그럼 그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데서는 현재 지금 ARM CPU로 그 보급된 ARM CPU, 네. 애플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폐쇄잖아요. 그쵸, 그쵸. 자기네만 네. 쓰니까. 폐쇄 말고 현재 지금 오픈된 ARM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디예요? 미디어텍이에요. 아, 미디어텍이죠. 네. 네. 보급형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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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개수로 봤을 때 ARM CPU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회사는 현재 미디어텍이에요. 중국계. 아, 중국 그쵸. 폰 다 미디어텍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수로 쪼개버려야 된다. 네, 어차피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네. 개수로 쪼개야 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미디어텍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미디어텍이 옛날에는 저성능에 뭐 싸구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성능 상당히 괜찮은 그쵸, 그쵸. 삼성이나 그 견제가 가능한 어깨를 견주고 있다. 어깨를 견주는 좋은 네, 표현이었어요. 어깨를 견주는 네. 그러면은 미디어텍에서 그거를 쏙 빼먹으면은 내가 이걸 보완할 수 있잖아. 그쵸, 그쵸. 예. 그게 더 메인 같다. 아. GPU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PU 기술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빠져 있더라. 아, 현재 나온 뉴스가. 그래서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약점. 그쵸. 그 CPU 관련된 부분, 그 기술을 극복하는 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긴급 편성으로 넣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본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